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보강 시리즈 세 번째, 레알과 바르셀로나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새로운 감독 알론소가 오면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한지 플릭의 무서움을 보여줬던 바르셀로나, 그리고 이러한 양강체제를 무너뜨리고 싶은 시메오네 감독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됩니다. 각 팀별로 어떤 게 보강 포인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레알 마드리드는 센터백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현재 센터백 리디거, 알라바, 밀리탕, 바예오, 아센시오, 디나이선입니다. 일단 리디거와 알라바 나이가 적지 않죠. 또 밀리탕 십자인대 부상을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래서 밀리탕이 십자인대 부상 복귀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량이 온전히 보존이 되어 있을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한 물음표가 있겠죠. 아센시오라는 선수가 좋은 타이밍에 튀어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차피 바예오는 나갈 거고, 이런 상황 속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센터백 뎁스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가 빅사이닝을 성공했습니다. 본머스의 디나이선이라는 선수를 큰 금액을 들여서 영입하면서 뎁스와 미래 둘 다 챙겼는데요. 사실 지금 기대감으로만 봤을 때는 디나이선이 좋은 영입이 맞습니다. 하지만 또 시즌을 치러봐야 알 것 같고요. 디나이선이라는 선수 자체가 엄청나게 오랜 기간 증명을 했던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또 성장을 해줄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이적 시장에서 자신들이 과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잘 채워가는 중이고요. 그 첫 번째 단추가 센터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레알 마드리드의 레프트백입니다. 사실 레알 마드리드의 이번 이적 시장 핵심은 수비진 보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이트백도 아놀드 데려오면서 보강했죠. 센터백도 디나이선 벌써 영입 성사시켰죠. 이제는 레프트백인데요. 맨디, 프란 가르시아, 레알 마드리드라는 명성에 완전히 걸맞는 레프트백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맨디는 수비력이 괜찮지만 공격적인 능력이 아쉽고, 프란 가르시아는 공격적인 거는 활발하고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또 수비적인 능력이 아쉬울 때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가져다 줄 수 있는 레프트백이 필요한데요. 일단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카레라스라는 벤피카의 풀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맨유에 있다가 맨유가 바이백 조항을 달고 벤피카로 보냈던 선수인데요. 그때는 알바로 페르난데스라고 얘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알바로 카레라스라고 불리거든요. 어쨌든 이 왼발잡이 풀백에 대해서 링크가 계속 나고 있고요. 지금은 이 선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현지 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은 수비에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인지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선수단에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타로 얘기하자면 모드리치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탈했잖아요. 그러면서 중원에 대해서 보강이 필요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당장 큰 영입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드 벨링엄 활용법에 대한 정의가 우선일 것 같아요. 또 감독이 알론소다 보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발베르데, 추아메니, 카마빈가, 세바요스, 벨링엄, 길러, 이 정도 6명이면 뎁스 자체는 나쁘지 않아서 여기서 부상 관리 잘하면서 시즌을 보낸다면 한 시즌 또 충분히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뚝배기 되는 스트라이커에 대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호셀루라는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성공했던 단기 영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바페와 아예 다른 유형인 뚝배기 스트라이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브로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뭐 필수까진 아니라서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수비진 보강하는 게 제1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은 바르셀로나입니다. 먼저 바르셀로나는 레프트백 서브에 대해서 영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바르셀로나 레프트백 발데와 마르틴입니다. 사실 마르틴이라는 서브가 있긴 하지만 발데와는 좀 유형이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발데는 빠른 스피드로 직선적인 움직임을 가져가 줄 수 있는 그런 풀백이라고 봤을 때는 마르틴은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또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수비 복귀하는 속도 차이도 좀 많이 나서 아쉬울 때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마르틴은 발데에 비해서 기본기가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마르틴이냐 발데냐에 따라서 하피냐의 기량도 차이가 생길 때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레프트백 서브의 퀄리티를 올리는 거, 이거는 바르셀로나가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과제다 생각을 하고요. 발 빠르고 경험이 어느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럼 또 서브라고 보기에는 과투자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어려운 과제긴 합니다. 잘하는 선수는 서브가 되려고 하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못하는 선수는
사실 데려오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바르셀로나 왼쪽 윙어입니다. 사실 지금 바르셀로나 레프트 윙 하피냐, 안수파티, 페란토레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페란토레스가 이번 시즌에는 스트라이커 서브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페란토레스를 스트라이커로 분류한다면 서브 선수가 필요합니다. 왜냐? 안수파티가 AS 모나코 임대 이적이 근접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200만 유로 한 187억 정도의 옵션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세부적인 사항은 시간이 좀 지나봐야 나올 것 같아요. 단순 임대인지 아니면 임대 규정에 필수 이적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고요. 일단은 안수파티를 보내는 이유는 뭐 기량적인 것도 있겠지만 바르셀로나가 셀러리 캡에 대한 여유를 좀 확보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르셀로나가 루이스 디아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루이스 디아스도 하피냐랑 나이 차이가 거의 안 난단 말이죠. 이런 링크를 봤을 때는 서브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전을 생각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루이스 디아스가 오더라도 하피냐가 이번 시즌 보여준 퍼포먼스만 봤을 때는 하피냐가 주전이 될 것 같은데 하피냐를 공미로 세울 건지 그렇다면 올모는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왼쪽 잉어도 어쨌든 간 보강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은 골키퍼입니다. 지금 바르셀로나 골키퍼 테어슈테겐, 슈체스니, 이냐키 페냐 이렇게 3명이 있고요. 주장 테어슈테겐부터 나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테어슈테겐은 가끔 큰 실수를 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다음 시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또 고민을 해야 되는 자원이고요. 슈체스니 역시 1년 연장하긴 했지만 장기적인 주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스파뇰의 조안 가르시아라는 골키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아직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골키퍼 역시 약간의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바르셀로나 센터백인데요. 사실 센터백은 이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충분히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일단 러프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쿠바르시, 이니고, 아라우오, 크리스텐센, 에릭 가르시아, 쿤데 뭐 크게 보면 6명까지 센터백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쿤데랑 에릭 가르시아는 이제는 센터백으로 분류하기가 조금 애매해지긴 했어요. 사실 쿤데는 라이트백이라고 봐야 되고 에릭 가르시아는 라이트백의 서브 또 미드필더 서브도 보기 때문에 완전한 센터백 자원으로 분류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럼 이렇게 앞에 4명 쿠바르시, 이니고, 아라우오, 텐센 이렇게가 될 텐데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하면 크리스텐센의 부상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크리스텐센이 철강왕이 돼서 부상 없이 시즌을 마무리한다고 했을 때는 또 나쁘지 않고요. 일단 다른 포지션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영입이 없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뭐 보강하자면 여기서 뭐 아라우오 팔고 또 센터백을 영입하는 걸 고려해보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뭐 센터백이 최우선 포지션이다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꼬마인데요. 꼬마 현재 레프트백, 하비갈란, 헤이닐두, 탄코 그러니까 아스필리쿠에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헤이닐두랑 아스필리쿠에타는 이번 여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떠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갈란을 계속해서 주전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을 것 같아요. 갈란이 이번 시즌 좋았을 때도 있고 아쉬웠을 때도 있지만 뭐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그런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것보다는 빅네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다음 시즌 시메오네가 백3로 갈 건지 백4로 갈 건지 이거에 따라서 영입 선수도 달라질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리말도, 인카피에 이런 선수들이 아틀레티코 1티어인 루벤 우리아라는 언론인 아래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헤이닐두 탄코가 나가면 레프트백이 냉정하게 한 명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보강을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한 포지션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센터백입니다. 지금 현재 센터백은 르노르망, 호세 이메네즈, 랑글레, 비첼 뭐 요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첼은 아마 클럽 월드컵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까 싶고 랑글레 영입이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랑글레가 바르셀로나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임대를 와 있는 상황인데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랑글레를 돈 주고 영입하는 건 원치 않고 이제 계약 해지 후 FA로 데려오는 걸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는 선수가 또 금전적으로 손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 랑글레의 결정이 중요해질 것 같고요. 또 로메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여전히 시메오네도 관심을 두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로메로는 이 토트넘 감독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비첼 나간다고 했을 때는 백3를 하든 백4를 하든 센터백은 한 명이 더 있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숫자적으로 꼭 보강이 필요한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타 얘기들입니다. 일단 그리즈만이 2027년까지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훌리안, 세를로트, 그리즈만 이렇게 3명의 교대 체제로 주전 공격 라인업을 구성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앙헬 코레아라는 선수가 나간다면 대체 선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비아레알의 바에나라는 선수를 지속적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메로는 토트넘 감독에 따라 정해질 것 같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수비진에 보강을 조금 더 힘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라리가 보강 포인트도 한번 정리해봤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